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그 편의점에 대해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하고 계속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편의점 하면 얼마를 벌지, 또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브랜드를 해야 될지, 이 내용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또 만든 건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한 세븐일레븐 8년 정도 이제 점포 개발 업무를 했었고, 또한 저 세븐일레븐 매장도 했었고, CU, 이마트24, 지금 망한 홈플러스까지 다 브랜드를 운영을 해봤고요. 그 경험을 간단하게 전달드리면 분명히 창업자분들이나 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편의점 점포수를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가 23년 기준으로 이제 55,080개, 지금은 일본은 지금 55,600개 정도로, 21년부터 이제 조금씩 매장 수가 일본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 정도에 이제 세븐일레븐을 15년 퇴사했을 때에도 매장이 한 7,000개 정도 됐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이제 매장이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 오픈할 데 없다라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24년 기준으로 지금 CU가 18,000개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하반기에 CU나 GS든 2만 개 이제 매장을 확보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가 일본 수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인데 편의점 수가 55,000개. 우리나라는 인구가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지금 55,000개로 결국에는 시장 사이즈만 봐도 일본보다 매출이 이제 반 이상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데도 계속 편의점 창업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우리나라는 취업 시장이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요. 막상 내가 창업을 해야지 한다고 하면 분명히 젊은 친구들은 나만의 이제 아이디어나 그렇게 개성을 살려서 이제 개인 이제 브랜드 커피나 개인 이제 외식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경우도 많지만, 막상 40, 50대, 60대 은퇴자들이 창업을 한다고 결정했을 때에는 나는 편의점을 하지 말아야지, 치킨집을 하지 말아야지 해도 막상 딱 시장에 나오면 편의점이랑 이제 치킨집밖에 할 수가 없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러고 다 외관에 봤을 때 편의점 속은 힘들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매장을 하고 이미지상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 시장에 많이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큰 거는 원래 편의점 회사가 과거에는 CU, GS,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이렇게 등등 있었지만, 세븐일레븐이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을 인수를 했고, 지금 이제 CU, GS에 이제 세븐일레븐, 이마트24만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이마트24도 내부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몇 개월간은 아예 이제 오픈을 하지 이제 신규 출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편의점 업계는 CU, GS20으로 거의 양분화됐다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돈도 안 되는 게 편의점 왜 할까 하면, 그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업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한다고 결심한다면 막상 선택할 아이템이 없습니다. 분명히 편의점 수익 구조가 좋지가 않습니다. 마진이 되게 박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도 보면 치킨집도 이제 원가가 계속 올라, 결국에는 창업이 어떤 브랜드들인지 이제 좋은 이제 창업 아이템이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 돈 돼? 이거 하면 돈 돼? 제 개인적으로는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이고요. 가끔 이제 탕후루나 이런 반짝 아이템들은 나오지만 그것도 결국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창업을 한다고 하면 큰돈 벌기는, 특히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했을 때는 큰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내가 편의점 또 이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규 맨땅 자리에 들어가는 건 솔직히 상권 분석을 하겠지만 오픈을 해야지만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검증된 자리를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 검증된 자리라고 하면 기존 이제 편의점을 하고 있는, 매출이 나와 있는, 또 슈퍼가 잘 되고 있는 이런 매장을 선택해서 그 매출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그걸 판단하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제가 뒤에 설명드려야겠지만, 이제 편의점이 가맹 구조, 이제 배분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슈퍼를 이제 인수해서 오픈한다고 했을 때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면 그 편의점 회사들도 그냥 가맹 기본 계약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다. 권리금도 일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확실한 검증된 자리를 들어가야지만 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지금 한 편의점 지금 브랜드 한 12년 넘게 하고 있지만 저는 평수가 좀 작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편의점 회사들이 이제 상품들이 개발이 되고 점점 일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을 협소하게 오픈하면 장기적으로 매출을 이제 끌어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웬만하면 평수를 크게 가져가야지 장기적으로 상권도 잡을 수 있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편의점 회사 가맹 조건을 설명드리면 CU나 GS나 세븐일레븐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맹 계약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5년 계약이고요. 이제 회사가 인테리어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비용은 한 뭐 상품 보증금 다 포함해서 뭐 그림에 나온 것처럼 한 2,200만 원 수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배분율입니다. 이제 가맹 조건은 인테리어를 해주는 대신 5년 계약이고 대신에 이 상품 마진의 이익의 70%를 이제 전주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뭐 좀 매년 인건비가 오르고 이제 임대료도 오르기 때문에 이 고정 70%를 운영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웬만한 매출로는 이제 뭐 솔직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검증된 자리를 해야 된다. 검증된 자리는 뭐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자리를 오픈한다고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게 좀 확실하기 때문에 그 7대3 계약이 아니라 75%, 80%, 85%까지 이제 배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존 검증된 자리를 오픈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꼭 계약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대3 기본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절대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 기준, 정부 공개서에 나온 이제 매출을 토대로 이제 편의점 하면 얼마 벌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U 시사 이제 평균 매출은 연 6억 2천 정도 되고요. 이제 월 이제 5,200 이제 1평균으로 한 172만 1,000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172만 1,000원일 때 얼마 벌지 옆에 사진을 올려놨고요. 저도 해봤지만 그 매출 원가에 대한 뭐 각자 이제 회사마다 이제 점주님마다 얘기하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30%가 나오냐 안 나오냐. 저도 이제 주택가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지만 그 30주택가의 기준으로는 뭐 매출 원가가 30% 정도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72만 1,000원 하루에 판다고 했을 때 이제 수익 구조고요. 이제 매출에서 못 빼고 실제 수입은 한 1,1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비용을 보시면 임대료, 평균 임대료가 지금 편의점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중후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인건비 25년 1,030원. 그 24시간 주휴 제외하고 그냥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729만 원, 한 73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본인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 수익이 정확하게 이제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72만 1,000원을 팔았을 때 쭉 보시면 이제 실제로 마이너스 한 5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표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이제 사업자를 내고 창업을 하시면 뭐 의료보험비도 나가고 또 기타 이게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이제 종합소득세도 나가기 때문에 또 산재보험도 나가고 부가적으로 나가는 게 또 더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나중에 수입을 계산할 때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편의점을 했을 때 임대료 250만 원 기준으로 내 인건비를 제외하고 이제 어느 정도 돼야지 수익이 날까 산정을 해보시면 최소 이제 200만 원 부가세 제외, 부가세 포함하면 하루 220만 원이죠. 220만 원을 팔았을 때 이제 이 정도 이제 최소 내 본인 인건비 제외하고 200만 원 수준. 여기서 또 영업 뭐 이제 의료보험비 빼면 더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제 200만 원을 팔아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알아보실 때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머릿속에 두고 창업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내가 여기 200만 원 팔자리야를 판단했지만 결국에는 편의점 보세요. 이제 작년에도 CU 1000개 이상, GS 25도 1000개 이상. 결국에는 내 뭐 근처에 자리가 있다고 하면 내 매장 옆에 또 생기기 때문에 이제 옆에 근처에 어디에 생길지도 추측을 해봐야 되고 혹시나 생겼을 때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매장이 더 거기보다 큰지를 다 이제 다방면으로 분석을 해서 창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200만 원 파는 게 뭐 다른 점주님도 아시겠지만 이 평균 매출 172만 1,000원 파는 것도 정말 이제 쉽지 않은 이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창업을 한다고 하시면 꼭 머릿속에 평수는 크게 최소 200만 원 이상 팔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명심해 두면 좋겠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70% 기본 조건입니다. 70%를 기본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인건비 매년 오르지, 임대료 매년 오르지, 전기세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장인은 매년 아무리 회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결 1%, 2%는 올려주지만 이 자영업 특히 뭐 편의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정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내 첫 해 매출보다 수익이 대부분 이제 하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분석하시고 창업을 이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편의점을 하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이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될까? 제 개인적으로는 GS, CU, 세븐, 뭐 이마트 24도 있지만 GS, CU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뭐 세븐이나 이마트 24 분명 좋은 회사지만 혹시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할 때 딱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단번에 떠올리시는 거는 뭐 확실히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GS는 편스토랑 CU는 뭐 백종원부터 해가지고 과거 편스토랑까지 해서 딱 떠오르는 게 있는 지금 회사들입니다. 분명히 편의점은
가까운 데 가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세븐일레븐이 있다, 옆에 GS가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GS나 CU를 선호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번에 이제 시장을 이제 뒤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편의점을 창업한다고 고려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GS랑 CU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